지금 조금만 더 기다리는데 그냥 저 이제 시작할게요. 네. 네. 어차피 의대 보내실 거잖아요, 어머니. 보내셔야죠. 네. 네. 이제 전체 방송 시작하는 것에서 먼저 진행하겠습니다. 바람이 많이 부네요. 따뜻한 바람이. 이제 시작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국풍 이천입니다. 여긴 중계관이고요. 저희가 이제 중학생들 중에 상위권 아이들, 그 다음에 학생들 대상으로 저희가 의치 한 관을 개관하게 되었습니다. 실제로 지금 송파는 이미 개관이 되어 있고 송파에서는 지금 다수의 학생들이 공부를 하고 있습니다. 그 와중에 중계관에서 처음으로 이제 의치 한 관을 개관하게 되면서 우리 황주인 부원장님을 통해서 저희가 우리 학생들한테 어떤 프로그램이 될 것인가, 이 의치한관이 어떤 식으로 진행될 것인가를 저희가 안내하고자 합니다. 실질적으로 저희가 뭐 말씀하시는 거 제가 사실은 종이를 봤지만 그동안 국어가 중학교 2학년 이상으로 올라가면 갈수록 독서량이 좀 빠지는 부분이 있었어요. 근데 그 부분이 굉장히 많이 채워지는 그런 시간인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일단 황진 부원장님을 통해서 우리가 오늘 의치한관을 안내하고자 합니다. 황진 부원장님, 예. 저도 좀 여기 앉아서 듣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어서 오세요. 저는 국풍이천에서 의치한관을 하고 있는 황주인입니다. 제가 현장에서 아이들을 가르쳐 보면요, 어머니들이 이제 질문을 하세요. 그 질문 내용 중에서 아이들을 지금 가리키는 데 있어서 얘가 서울대감인지 아니면 솔직한 말씀으로 그냥 인서울 정도 갈 수 있는 아이인지를 구분하는 거에 대해서 저희들은 감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 감을 잡을 때 서울대감이다 하면은 이제 아이들이 특징이 있어요. 또 얘는 지금은 내신 성적이 좋고 성적이 아무리 좋지만 얘는 그래도 서울대감이라기보다는 그냥 스카이 정도의 감이라기보다는 그냥 인서울감이다 라고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이 부분의 기준은 뭐냐면 언어 영역에 있습니다. 언어 영역을 같이 가르쳐도요, 저희가 국어를 같이 가르쳐도 서울대감 아이들은 비문학이 월등합니다. 제가 수업 시간에 수업을 실질적으로 가르쳐보면 비문학에 대한 이해력이 훨씬 더 빠릅니다. 그러니까 고1 때 아무리 성적이 좋아도 그 아이가 비문학에 대한 문장을 이해하는 거, 그리고 문장뿐만이 아니라 글 전체를 보는 수준에 대해서 이해력이 떨어지면 아이들은 서울대감이라고 보기는 힘듭니다. 조금 더 잔인하게 말씀을 드리면 아이가 성적이 굉장히 안 좋은데 그래도 이 아이가 독해력보다는 내신을 좀 잘한다. 그러니까 내신 성적이 좋기 때문에 어머니들은 수시에서 아이가 스카이를 노려볼 수 있겠다고 말씀을 하시는데, 저희 입장에서는 얘가 만약에 수시에 떨어졌을 때 정시에서 인서울을 갈 수 있느냐 아니면 아니냐라는 기준은 역시 수능입니다. 아이가 내신하고 수능 성적하고 봤을 때 내신에 유리한 학생이 있고 수능에 유리한 학생이 있습니다. 그런데 수능형 아이들은 직관형이라고 해서 저희가 현장에서 얘기할 때요, 내신을 잘하는 학생들은 내신에서 그래서 요구하는 학생들이 내신을 공부하는 거지만 수능에서 원하는 독해는 수능이 원하는 글이 있습니다. 그래서 아이들이 저희가 표현할 때는 글이 학생들을 읽는다고 표현을 해요. 내신은 학생들이 글을 공부하는 거지만 수능은 글에서 요구하는 걸 학생들이 따라가는 겁니다. 그 직관력이 합치됐을 때 아이들이요, 진짜 최상위권 아이들은 그냥 이유를 모르겠어요. 너 왜 이거 답을 이거라고 찍었니? 그냥요 라는 감이 있습니다. 자, 이 차이점에 대해서 시작을 하겠습니다. 어머니들이 처음에 이제 질문을 하세요. 자사고를 가는 게 좋은지 아니면 일반 고등학교를 가서 내신을 노리는 게 좋은지라고 질문들을 많이 하십니다. 근데 저는 학생 성향에 따라 다를 수도 있지만 기본적으로 자사고를 선호하는 편입니다. 특목고나 자사고를 선호하는 이유 중에 제일 큰 이유는 뭐냐면 수능과 내신을 두 개를 다 잡을 수 있다는 거예요.
일반 고등학교를 가면 물론 내신을 잡기에는 편할 수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장기적으로 보셔서 또 정시가 늘어나는 추세에서 봤을 때 아이들이 지금 가장 중요한 건 뭐냐면 수능에서 성적이 좋지 못하면 아이들이 내신 가지고 가는 데는 한계가 있습니다. 자사고의 시험 문제를 보면은요. 자, 대치동에서는 자사고가 중동고 휘문고를 한번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왜냐하면 남자아이들은 전설이 나와요. 우리가 초등학교 때는요, 여자아이들은 조금 거친 표현이긴 하지만 공부 잘했던 애들이 꾸준히 자랄 확률이 훨씬 많습니다. 그런데요, 고등학생 아이들은요, 고등학교 아이들은 이상하게도 남학생들이 고등학교를 가서 성적이 월등하게 올라가는 경우가 있어요. 이런 걸 우리가 전설이 나온다 그러거든요. 그래서 전설이 한두 명씩 꼭 나옵니다. 그러니까 중학교 왜 그러냐면 남자애들은요 어머니들이 키워보시면 아셨을 거예요. 초등학교 때부터 딱 학년이 딱 바뀌면 먼저 서열을 나눕니다. 근데 그 서열을 나누는 기준이 뭐냐면 주먹이에요. 힘이 누가 더 세냐, 주먹이 누가 더 세냐 가지고 갑니다. 아니면 누구네 집이 가장 좀 부자라서 학교에 영향력이 있느냐. 남자애들이 서열을 굉장히 중요시합니다. 그럴 때 고등학교를 가면은요 중3반 때도 애들이 느껴요. 아, 이제 그걸로 선생님들이 진정한 나에게 권한을 주지 않구나. 권력이란 애들이 이제 그렇게 주먹 세다고 그렇게 하찮게 뭐 내 힘 가지고서는 서열이 매겨지지 않는 걸 압니다. 그래서 애들이 이제는 공부구나. 이제 내가 서열에서 진짜로 아이들에게 영향력을 미치고 정말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나한테 가장 중요한 게 공부구나라는 걸 압니다. 그래서 서열을 이제 등수로 매기기 시작해요. 그래서 근성이 있는 아이들, 조금 경쟁력을 좋아하는 아이들은 자사고를 보내면요 그 인프라가 잘 돼 있기 때문에 거기서 쭉쭉쭉 큽니다. 그래서 중3 때 쟤 별로였던 애야 그냥 주먹개나 좀 썼을걸 뭐 이런 아이들이 고등학교 와서 전설로 크는 애들이 있어요. 그런데 문제는요 이 아이들이 스카이에서 연고대에서 멈춘다는 거예요. 왠지 아십니까? 이 아이들이 죽어라고 하면은요 고2 되면 스카이급 애들은 성적이 수학까지 똑같아집니다. 수학은 더 이상 올라가지 못해요. 영어는 어차피 절대평가니까 적어도 서울권에서 저희 서울의 메카라고 입시의 메카라고 하는 중개사거리에서 그죠? 또는 대치에서 저희가 영어 때문에 대학을 못 간다? 이런 말은 별로 먹히지가 않아요. 중요한 건 수학은 중3 때부터 해도 아이들이 남자애들은 또 여자애들보다 훨씬 더 체력적으로나 근성이나 이런 것들이 여자애보다 훨씬 더 좋습니다. 또 매월 여학생들이 겪는 그 감정의 파도도 사실은 별로 없어요. 그래서 애들이 여드름 나고 좀 뚱뚱해지는 경향은 있지만 체력적으로 잘 버텨줍니다. 그래서 수학까지는 똑같이 차고 올라갈 수 있어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고3이 딱 올라갈 때 언어에서 차이가 납니다. 언어는 보험과 같은 거예요. 보험이란 뭡니까? 오랜 기간을 투자해 놨을 때의 장기간에 대비해서 하는 딱 포인트가 하나 있는 거죠. 국어란 그렇습니다. 아이들이요 고2가 돼서 성적이 똑같아서 이제는 연고대까지는 맞춰놨어요. 근데 서울대감이냐 아니면 연고대감이냐는 언어에서 나눠진다는 겁니다. 근데 그 언어에서도요 문학, EBS하고 50% 이상이 통합되기 때문에 그렇게 차이 없습니다. 화작이요? 언매요? 그러니까 문법이라는 기준을 우리가 언매라고 기준을 봤을 때 문법이라면 한 학기 특강만 하면 3년 내내 먹고 가는 겁니다. 어렵지 않아요. 화작이요? 비문학대에 있으면 화작은 따로 할 게 없는 게 화작입니다. 화법과정문학은 따로 할 필요가 없어요. 결국은 비문학입니다. 비문학에 대한 독해력이 아이의 관건입니다. 서울대냐 스카이에서 연고대냐. 그래서 저희가 일반고를 심지어 이런 말씀하시는 어머니들 계세요. 남자아이인데 얘가 머리는 좋은데 공부를 안 하니까 그냥 차라리 저 지방 쪽으로 기숙사 있는 데로 전학 보내서 내신이라도 잘 나오면 수시로 내가 어떻게든 엄마 내 힘을 어떻게 해볼 것 같아요 라고 말씀하시는데 절대 먹히는 말이 아니에요. 엄마 손에서 관리가 안 되는 애들이 기숙사 가가지고 공부 못하는 애들 중에서 뱀의 머리가 된다? 그거 옳지 않습니다. 오히려요 물론 어머니들이 선택을 하실 때 자사고를 가면 아이들이 경쟁력이 심하기 때문에 조금은 그런 건 염두에 두셔야 돼요. 내 아이가 경쟁을 조금 이겨낼 수 있는 근성이 있는 아이들, 그리고 심정적으로 심리적으로 조금 안정되어 있는 아이들이라면 괜찮은데 내 아이가 너무 유약하다, 얘가 너무 연이다, 이런 애들은 사실은 중동고 같은 데 둬두면 조금 아이들이 정서적으로 상처가 큽니다. 자, 중동고를 기준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대한민국에서 누가 서울대를 제일 많이 보냅니까?
어머니들 어디가 서울대를 제일 많이 보낸다고 생각하세요? 하나고 연대입니다. 연세대학교 애들이 반수해가지고 서울대를 제일 많이 가요. 그러니까 연대 애들 제가 대치동에서 저희 같은 경우는 수업을 할 때 조교를 구해야 되기 때문에 조교 학생들이 몇 명 있어야 되니까 얘들이 채점도 하고 학생들이 일반적 받으니까 조교 학생들을 구할 때 알바를 내면은요 발에 채이는 게 연고대생입니다. 발에 채이는 게 연고대생이란 말이 무슨 말씀인 줄 아시겠어요? 중동고 기준으로요. 중동고가 400명입니다. 한 학년에 400명이 입학을 하는데 400명 기준으로 20%가 스카이를 갑니다. 그러니까 400명 기준으로 20%라 그러면 80명 안에만 들면 스카이를 간다는 소리입니다. 연고대는요. 휘문고는 연대를 월등히 많이 보내고요. 중동고는 고려대학교를 월등히 많이 보냅니다. 휘문은 이과 쪽이 조금 강하다면 중동은 문과 쪽이 강합니다. 물론 송파 쪽에 보인고도 있고요. 중동에도 지금 중계동에도 자사고 쪽에서 월등하게 어디를 많이 보내는 학교군이 있을 겁니다. 고교 학점자가 없다라는 것은 사실은 의미가 없죠. 중동고 기준으로요. 지금 80명 안에 80점 400명 중에서 내 아이가 80등 안에 못 들어? 아 스카이 못 보내? 라고 보내신다 그러면 조금 계산은 편하죠. 계산은 편합니다. 더 중요한 말씀 하나 드릴까요? 쇼킹한 거. 대한민국에 국회의원이 300명 정도 있습니다. 중동고 출신이요. 10%입니다. 30명이 중동고 출신이라는 거예요. 삼성재단이 중동고에 있었기 때문에 지금은 아닙니다만. 자, 이 말씀을 왜 드리냐면 어머니들은 왜 그렇게 항맥이라는 거, 자사고라는 거, 특목고라는 거, 선후배라는 거에 목숨 거시는지에 대한 게 한국 사회에서 극명하게 드러난 예죠. 그런 중동고가요. 수업을 할 때 국어 수업을 안 합니다. 자, 중동고는 자사고기 때문에요. 휘문고도 마찬가지고 보인고도 마찬가지고 중동도 마찬가지일 겁니다. 대부분의 선생님들이 서울대 사범대에서 졸업을 하신 분들이에요. 그러니까 중동고니까 학교 커리큘럼을 그냥 선생님 마음대로 쓸 수 있기 때문에 선생님들은 스카우트 해옵니다. 그 서울대 사범대에서 우수한 성적으로 된 선생님들, 정말 선생님에 대한 사명을 가지고 있는 선생님들 스카우트 해옵니다. 그래서요 저희가 10개 이상의 내신에 대한 책의 저자가 그 선생님들입니다. 이해하시겠어요? 중동고에 있는 국어과 선생님들, 휘문고등학교나 자사고에 있는 선생님들은요 국어교과뿐만이 아니라 대다수의 교과서에 그 책의 공동 저자들이 전부 다 그 자사고에 콕콕콕 박혀 있습니다. 그래서 그 선생님들이 자기가 쓴 책을 가지고 자기가 쓴 책을 배정해서 그 책을 가지고 수업을 하는데 천재박이든 비상이든 신사고든 그 책을 가지고 내가 쓴 책을 가지고 있는데 국어 수업하기가 얼마나 쉽겠어요. 그런데 그걸로 수업을 안 합니다. 1학년 들어가 보세요. 수업을요 그걸로 하는 중동고 빼놓고 나머지로 그 수업을 한다 그러면 이건 하수입니다. 고수의 학교들은요 내신 기간에 그 책은 그냥 애들이 쭉쭉쭉 혼자 하는 겁니다. 진도에 훑어만 줘요. 무엇으로 수업하는 줄 아십니까? 신문처럼요. 신문처럼 그냥 사설 지문을 줍니다. 선생님들이 만든 지문, 그리고 학교에서 그냥 비문학만 되어 있는 책을 가지고 수업 시간에 계속해서 요약 정리만 계속 시킵니다. 학생들이 학원에 와서 이렇게 얘기해요. 지겨워 죽겠어요. 이게 도대체 뭘 하는 건지요. 국어 수업은 하나도 안 나가요. 그리고 내신 시험 범위는 무지 많아요. 이렇게 말을 해요. 내신 범위가 얼마나 되는데 그러면은요. 내신 범위가 수능에서의 이번에 6월 모의고사가 있다 그러면 6월 모의고사 범위. 두 번째, 내신 시험 범위 기본으로 들어가고 그 다음에 제일 많이 들어가는 건 서술형에서 무조건 학교에서 했던 것. 영어 같은 경우도 요약 정리를 시키는데요. 영어 같은 경우도 테드라는 저희 그 세바시 15분과 같은 그 테드의 모형 아시죠? 그 테드 것을 전반적으로 한국어로 번역한 또는 영어본을 가지고 그대로 요약시킵니다. 뭘 말하는 걸까요? 중동고든지 휘문고든지 여러 군데에서의 특목고와 자사고, 특히 서울대를 또 의대나 한의대나 역시 좋은 학교를 어떠세요? 좋은 학교를 명문 대학교를 많이 보내본 학교일수록 아는 겁니다.
1학년 때부터 목숨 걸어야 되는 건 비문학이라는 걸 알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왜 남자애들이 전설이 나오는지 아세요? 이 전설이 나온다는 얘기는요, 어머니들 아마 100점 나온 애들, 만점 나온 애들, 올해도 만점이 나왔는데 일원동에서 대치동 사이에 사는 아이가 만점이 나왔대요. 그래서 지금 대치동은 소문이 뭐냐면 이게 중동고가 만점이 나왔을지 개포 쪽에서 나왔을지 서로 이제 아니야 뭐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자, 아이들이 전설이 나올 수 있는 이유는요, 또 만점 나온 애들이 항상 인터뷰하면 이렇게 말합니다. 저 학원 안 다녔어요. 사교육 안 받고 교과서만 공부했어요. 이게 가능도한 얘기인 게요, 선생님들의 인프라가 굉장히 좋습니다. 공부 잘하는 데 특징은 뭘까요? 뭘 원하는 걸까요? 열심히 수업해주는 걸 원할까요? 아이하고 1대1로 붙어서 해주는 걸 원할까요? 대형 강의로 강사가 강의 잘하는 걸 원할까요? 절대 아닙니다. 얘네들은 그런 능력이 혼자 다 있는 애들이에요. 얘들이 원하는 건 자료입니다. 고퀄리티의, 자기가 모르는 것 이상의 고퀄리티의 문제를 원하는 거예요. 그런데 모든 교사는 자기 눈높이만큼의 자료가 보이는 겁니다. 교사가 이해하지 못하는 눈높이의 자료는 뽑을 수가 절대 없습니다. 그런데 아이들이 선생님한테 가서 질문을 했을 때 그 담당 교사가 그 이상의 문제를 출력할 수 있고 그 이상의 자료를 가지고 있다는 건 자기가 그 이상의 공부를 해봤다는 겁니다. 그 인프라가 잘 돼 있기 때문에 아이가 혼자 공부해도 학교의 도움을 받아도 된다는 얘기가 거기서 나오는 겁니다. 자, 그런 의미에서 본다면 우리가 전설에 한번 도전해 볼 필요가 있겠죠. 그죠? 지금 중학교 3학년밖에 안 됐으니까 이제 전설에 한번 도전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지금 어머니들이 제일 궁금해 하시는 게, 그랬을 때 이 전설을 위해서 우리가 어떻게 투자를 해야 될 것인가. 저희 의치환가는 무조건 프로그램은 1년입니다. 더 이상 투자하시라는 얘기 안 합니다. 무조건 기본은 1년으로 가고요. 1년 이후는 무조건 비문학이고 아이들 맞춤형으로 갑니다. 1년 동안 일반적으로 해야 되는 국어의 고등학교 3년 과정은 전부 끝내서 보내는 겁니다. 특히 지금 중학교 3학년 올라가는 학생이라면. 물론 저희가 프로그램을 끌을 때 고등학교 1, 2학년을 대상으로 해서 1년을 딱 잡아서 고등학교 과정을 1년으로 딱 풀어주기도 합니다. 그러나 이건 중위권, 상위권 학생들이에요. 그러나 지금 어머니들이 영재고를 다니고 있거나 영재고를 준비했거나 또는 그래서 영재 경시 이런 것들을 준비하고 계시다면 아마 팀 수업을 하고 계실 겁니다. 그런데 너무 과학하고 수학하게 치여서요, 국어를 하질 못해요. 그런데 우리 대빵 엄마들 있잖아요. 특히 서울대 위에 애를 보냈다든가 유학을 위에 보내서 우리 대빵 엄마들, 이 엄마만 쫓아다니면 되는 엄마들이 있잖아요. 이 엄마들은 이렇게 얘기하세요. 국어도 해야지. 엄마들이 몰라서 그래, 자네들이. 자기 왜 그렇게 수학하고 과학에만 목숨 걸어? 그거 기본으로 가야 돼. 애들 다 바빠. 언어 해야 돼. 국어 안 해놓으면 나중에 힘 못 써. 이 얘기를 꼭 들으실 겁니다. 그래서 중3 때 1년 과정으로요, 어머니들이 중3 내신에 그렇게 신경을 쓰세요. 중3 내신에 뭐 A를 맞아야 돼요. 95 이상을 맞아야 돼요. 100점이 안 나왔어요. 이거는 큰애를 안 키워봐서 그러세요. 그런 거 하나도 안 중요해요. 그냥 A급에만 있으면 되고요. 제일 중요한 건 저희가 이제 의치환과 시험 문제도 보지만 시험 볼 때도요, 저희 그런 거 시 몇 개 맞았나, 애가 이 소설을 한 번도 본 적이 없는 거기 때문에 못 풀어서 이런 말씀들 하시는데 다 쓸데가 없는 문제예요. 그런 거 필요 없습니다. 아이가 비문학을 냈을 때 처음 보는 건데 얘가 배경 지식이 없는데도 글의 흐름을 가지고 독해를 정확히 해냈을 때 이 능력이 가장 중요합니다. 그래서 시험 문제도 보시면 아시겠지만 그거 중심으로 출제가 되어 있어요. 자, 그래서 중학교 2학년에서 중학교 3학년, 지금 그래서 2학년, 3학년 대상으로 해서 아이들한테 1년 과정의 프로그램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총 프로그램은 8개월입니다. 왜 8개월이냐면 중간고사, 기말고사 2주가 빠져요. 그 기간 동안에는 아이들에게 자유를 줍니다. 자유를 주고요. 그리고 그 아이들에게 스스로 하고 내신 전문 학원 가서 국풍이천이라면 내신반 있어요. 그쪽으로 가서 공부해도 상관이 없고요. 수업은 제가 직접 끌어갑니다. 수업은 주 1회 하고요. 4시간을 수업하게 되어 있습니다. 저희 의치환가는 3파트로 나눠져 있어요. 레벨 1은 초등에서 중1까지입니다. 그게 레벨 1이에요. 그 다음에 레벨 2는 중2와 중3입니다.
중2와 중3부터 고등학교 과정이 고등학교 1, 2, 3학년 과정을 한 번 전부 다 끝냅니다. 그 다음에 레벨 3이 고1과 고2 과정입니다. 그래서 고1과 고2 학생들한테는 고등부 1등급을 위한 1년 프로그램으로 나가고 있습니다. 오늘 지금 설명에 의해 이제 공통적인 것은 전부 말씀을 드렸고요. 지금의 포인트는 2학년, 3학년 기준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여기에 준하니까 전부 포함되니까 보시면 되고요. 제가 여러분들에게 이 1년 프로그램을 드렸습니다. 자, 보시면 1교시, 2교시, 3교시, 4교시의 프로그램이 나와 있어요. 1교시에는요. 굿 퀘스천이라는 시간을 먼저 갖습니다. 이거는 뭐냐면요. 제가 제일 중요하게 생각하는 게 어머니들한테 뭐라고 말씀을 드렸나요? 비문학이라고 말씀을 드렸죠. 아이들이 비문학만 되어 있으면 문학을 이해하는 거 어렵지 않습니다. 어머니들은요. 진짜 비문학이 되어 있는 애들은요. 국어 교과서에서 시를 가르칠 때요. 아이들이 눈물이 핑 도는 교감을 할 때가 있습니다. 이거는 글에 대해서 아이가 수능적인 감각을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글을 그냥 직관적으로 읽는다는 거예요. 그런데 내신에 길들여진 애들이 밑줄 그면서 요거는 상징이 일제의 저항이고요. 요거는 생태주의고요. 이거 막 쓰는 애들. 선생님 다시 한번 불러주세요. 미치겠어요. 이런 애들. 그런 아이들은 조금 공부 패턴을 바꿔야 돼요. 그래서 제가 그걸 바꾸기 위해서 1학기, 2학기를 나눠서 하는데 1학기 때 가장 중요하게 하는 게 신문 스크랩입니다. 이 신문 스크랩을 바탕으로 굿퀘스천 하는데 먼저 신문 스크랩을 말씀드려야 되는 이유가 아이들이 전부 이렇게 스크랩북을 구입하게 되어 있어요. 쿠팡에서 이거 하루만 옵니다. 이 스크랩북이 요즘 문구점에서 살 수가 없어요. 요즘 스크랩북 쓰는 애들이 어디 있어요? 왜냐하면 신문이라는 건 그냥 SNS로 그냥 읽는 거예요. 근데 어머니들 조심하셔야 되는 게요. SNS로 글을 읽으면 애들이 점점 관심이 있는 것이 카테고리를 타고서 알고리즘으로 계속 쫓아옵니다. 그래서 한 기사에 대해서 쭉쭉쭉 들어가다 보면 나중에 머리가 하얘도 남는 게 하나도 없어요. 아이들에게 이런 공부 습관을 주시면 큰일 납니다. 글은 하나를 정확하게 읽어야 돼요. 그래서 매일 이렇게 읽습니다. 매일 제가 신문을 주는데요. 이번 주 같은 경우, 지난주 같은 경우 이런 식으로 이제 그 주에 중요한 부분이 나옵니다. 아이들이 가장 좋아했던 부분이 이거였던 것 같아요. 우크라이나 전쟁 터졌을 때. 그때 남자아이들 저희가 러시아를 견제하기 위해서 미국을 중심으로 한 서방이 전부 다 경제 제재를 했습니다. 3차 대전이 나겠다. 같이 탱크 몰고 들어가자가 아니라 경제 제재를 통해서 러시아를 고립시키자. 그랬을 때 얼마나 버틸까? 이 피 흘리지 않는 전쟁의 시대. 이거에 대해서 굉장히 재밌어 했었어요. 자, 이게 뭐냐면 지금 3차 세계대전은 뭡니까? 피 흘리지 않는 전쟁이에요. 문화전쟁이고 그리고 경제전쟁입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전부 다 배경지식으로 읽는 게 가장 중요합니다. 아이들은요, 지금 신문에서, 지금 뉴스에서, 매스컴에서 맨날 들리는 소리를 이태원 참사도 있고 사건이 굉장히 많지 않습니까? 그런 것들에 대해서 자기가 많이 들어봤던 걸 신문으로 직접 듣기 때문에 정보력에 의해서 굉장히 흥미유발이 높아요. 오늘은 뭐 할까? 특히 남자애들 시사 좋아하잖아요. 엄청나게 수업 재밌어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요. 그런 배경지식 플러스 독해력입니다. 신문만큼 독해력에 도움되는 게 없어요. 왠지 아세요? 신문은 가장 중요한 게 원고지 정서법의 일타입니다. 원고지 정서법에 가장 맞게 인쇄가 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원고지 정서법에 맞게 되어 있다는 건 뭐냐면 문단별에 구분해야 될 생각들, 또 문단에서 뽑아내야 될 접속사의 정확한 어순, 주어와 서술어의 정확한 호응, 모든 것들이 가장 글이 원칙적으로 객관성이 있는 글이 증명된 지문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신문사설이 가장 중요합니다. 그래서요, 아이들하고 저하고 똑같이 수업합니다. 보시면 지금 이렇게 신문사설을 딱 주고 신문 수업을 주고 그 다음에 무조건 단락을 매겨야 됩니다. 애들 수업 딱 시작하면 단락부터 쭉 매겨요. 이제 수업이 습관이 돼가지고. 그래놓고 단락별로 접속사를 전부 빼냅니다. 그러면 접속사에서 빼내면 글의 관계가 나와요. 예를 들면 뭐 이렇게 시작한다 그러면 이건 분명히 앞에 대한 예니까 읽을 필요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빨리 글을 읽으려면 예를 들면 읽을 필요가 없습니다. 그런데 하지만 그러나가 있다면 읽어야 될까요? 안 읽어야 될까요?
너무 중요하게 읽어야 되죠. 원고지 정서법상 하지만 하고 그러나는 엄청난 차이가 있습니다. 하지만은 그냥 하지만이지만 그러나는 완전히 정과 반이 완전히 반대될 때 쓰는 접속사입니다. 그래서 원래는 그러나라는 말을 잘 안 씁니다. 언어상 완전히 흑 100으로만 나오는 건 별로 없어요. 대부분 회색이 있거든요. 그래서 하지만이 제일 많이 쓰입니다. 그런데 하지만 뒤에 그런데 더군다나 그러나가 나왔다? 이 얘기는 앞에 얘기를 전부 부정하겠다는 거기 때문에 그러나 뒤만 읽는 겁니다. 이런 것들은 아이들하고 훈련하게 돼요. 그래서 옆에 보면 전부 다 아이들이 단락별로 중심 문단을 요약 정리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건 중동고등학교 수업과 똑같습니다. 휘문고수 똑같고요. 이 수업을 1년 내내 합니다. 그 이유가 있겠죠. 그래서 요거를 저희가 반학기 동안 쭉 합니다. 그래서 이것이 거의 2권을 쓰게 돼 있어요. 근데 여자아이들은요 이거를 항상 가슴에 이렇게 들고 다닙니다. 이게 너무 자기한테는 소중한 거예요. 형광볼펜으로 줄 다 쳐놨죠. 여기다가 제가 저 수업에는 빨간색, 형광펜, 파란펜 옛날에 한생 선생님이 하시던 거 역시 고전이 가장 좋아요. 그걸로 빽빽하게 쓰게 돼 있어요. 그리고 아이들이 똑똑해지잖아요 지가. 그러니까 여학생들은요 내가 이게 보물이에요. 너무 똑똑해지는 거 같고 집에 가서 엄마한테 엄마 피 흘리지 않는 전쟁이 뭔 줄 알아? 그런 소리 하지 마. 막 이런 그 식탁에서 한 번도 사춘기에서 남자애들 입 꾹 다물고 있다는데 아버지가 뭐라 그러면 그런데요. 아버지 왜 꼭 그렇게만 생각하세요? 아빠는 참 이런 얘기를 한답니다. 그래서 이 수업은 가장 반응이 좋아요. 제가 아까 말씀드렸죠. 모든 자료는 교사의 눈높이만큼 보입니다. 학생들 눈높이에 학생들에게 이 글이 좋겠다라고 해서 매주 신문 읽고 뽑는 저의 가장 중요한 부분입니다. 이것이 아이들이 한 학기 동안 해야 되는 거고요. 요거를 가지고 굿 퀘스천을 합니다. 이건 뭐냐면 원고지 200자를 애들한테 나눠줘요. 그래 놓고 그거에 관계된 이를테면 피 흘리지 않는 전쟁을 지금 했다, 우크라이나를 했다 이걸 얘기해 봅시다. 그러면 굿 퀘스천에다가 제가 굿 퀘스천이라는 건 뭐냐면 좋은 질문이잖아요. 이거는 원래는요 메가스터디에서 공신들하고 같이 만든 책이 있어요. 제목은 굿 퀘스천이 아니라 그냥 질문 526이라고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3년 동안에 526개의 질문을 주고 그냥 답이 없어요. 자소서를 쓰거나 자기소개서를 쓰거나 또 수시평가를 할 때 글에 대한 어떤 자기의 배경지식이나 평소의 생각에 관이 잡혀있지 않으면 글을 못 쓰잖아요. 그러니까 메가스터디에서 어떻게 하냐면 그 책을 공신들하고 만들어서 이 책에 대해서 아이가 이렇게 답을 쓸 수 있게 만들어놨어요. 저는 제 아이에게 어떻게 썼냐면 침대 위에다 이렇게 올려놔줬었어요. 이 책이 빨간 무난한 책이에요. 근데 그 책을 올려놓고서 잠자기 전에 스마트폰 보고 자면은 잠도 안 오고 애들이 거의 새벽 3시 넘죠. 그쵸? 온갖 세상에 또 자기의 또 네트워크 관리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그 책을 보게 합니다. 그래서 그 책을 보고 그날 질문 보고 그날 질문이 만약에 우리 지금 500원짜리 동전 있잖아요. 그죠? 그런데 10만원짜리 수표잖아요. 5만원짜리처럼 수표가 10만원짜리 지폐가 만들어진다면 거기에 인물을 누굴 넣을까? 이걸 한번 생각해 보는 거예요. 괴테가 이렇게 했거든요. 괴테의 어머니는 항상 머리맡에서 그 대문호 괴테를 키울 때 끝을 안 읽어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괴테가 얼마나 궁금해요. 엄마 그래서 어떻게 됐는데요? 죽었어요? 살았어요? 사랑이 이루어졌어요? 안 이루어졌더니 어머니가 자상하게 다정하게 괴테에게 이렇게 얘기를 했다죠. 괴테야 넌 정말 상상력이 풍부한 아이고 똑똑한 아이잖아. 네가 상상해봐. 그래서 내일 아침에 식탁에 밥 먹으러 내려와서 엄마에게 네가 결론을 얘기해줘. 작가가 어떻게 얘기했는지는 엄마는 하나도 안 궁금해. 우리 괴테 얘기가 더 궁금해. 이렇게 얘기를 했답니다. 똑같은 거죠. 그래서 애들 제일 많이 나온 건 손흥민이었습니다. 손흥민은 대한민국의 10만원짜리 지폐에 꼭 들어가야 된다. 그 투혼을 봐라. 손흥민이 인민군처럼 생겨서 얼굴은 조금 딸렸었지만 이번에 그 블랙 마스크를 썼기 때문에 이거는 진짜 나와도 멋지다. 이게 제일 많이 나왔어요. 자, 이런 식으로요 아이들 원고지 정서를 합니다. 제가 조교 통해서 원고는 싹 걷어서 원고의 정서법 전부 체크해 줍니다. 200자이기 때문에 애들이 요즘이요 수행평가할 때요 여러분
대치동 쪽은요. 시험 문제가 서술형 딱 5개입니다. 지금 여기도 그렇게 되는 학교들이 꽤 있을걸요. 시범적으로. 그래서 국어 시험 문제가 딱 4개, 5개예요. 그 서술형으로 다 12씩 쓰는 것밖에 답이 없어요. 그러니까 부분 점수 있으니까 만점이라는 게 불가능해요. 맞춤법 다 봐야죠. 띄어쓰기 다 봐야 되죠. 원고지 정서법에 맞아야 되죠. 이런 것들 때문에 전부 다 똑같습니다. 그래서 원고지 정서법은 반드시 6개월 동안 훈련이 좀 필요합니다. 그래서 요거를 읽고 내가 해야 될 것 굿 퀘스천. 좋은 질문을 할 줄 알아야 얘 생각을 끌어낼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위대한 스승일수록 자기 제자에게 맞는 질문을 끌어낼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굿 퀘스천입니다. 그래서 이 프로그램이 1교시에 들어갑니다. 그리고 저희 학원에 어휘어법이라는 책이 있어요. 그래서 저희 국풍 2000이 가장 자랑하는 게 뭐죠? 콘텐츠입니다. 제가 의치한 수업을 하고 있지만 모든 교재는 국풍 2000의 콘텐츠를 쓰고 있어요. 국풍 2000의 콘텐츠가 참 잘 되어 있는 이유 하나가 아이들이 고등학교 과정에서 필요한 어휘어법, 한자어, 한자성어, 아이들이요 어휘력 중에서도 한자 어휘를 굉장히 모르네요. 요즘 한자를 안 하기 때문에. 그래서 기본적으로 한자 어휘들 이런 거 어휘어법까지 해서 1교시의 수업을 마치게 돼 있어요. 2교시에 들어가면요. 어머니들 여기를 보시면 지금 필독도서라는 게 되어 있을 겁니다. 찾으셨어요? 네. 필독도서라고 되어 있는데 이 도서는요. 지금 책이 12권이죠. 그러니까 매월 한 권씩 읽게 되어 있는데 자, 이 책은 전부 다 서울대 또는 스카이 수시 지원자들 1위에서 10위 안에 들어가는 책들이고요. 그러니까 어차피 고등학교를 가도 지금 중3부터 적용이 될까요? 중2부터 적용이 될까요? 지금 독후감을 못 내게 되어 있어요. 수시를 넣을 때. 그러니까 책 제목하고 그냥 저자만 넣게 돼 있거든요. 그래서 어머니들 되게 좋아하세요. 이제는 인터넷에 안 뺏겨도 되겠네. 인터뷰에서 보지 않을까요? 이제는 인터뷰를 통해서 교수가 직접 질문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요 아이들이 읽지 않으면 오히려 더 버벅거릴 수가 있어요. 그래서 책은 꼭 읽는 게 중요한데 이 책은 독후감을 위한 책이 아닙니다. 배경 지식을 위한 책입니다. 그래서 자 배경 지식이라는 게 뭐가 있을까요? 인문에서 역사, 철학, 예술, 그쵸? 그 다음에 공학, 예술, 과학, 그쵸? 거기에 필요한 것들, 그 다음에 기술에 필요한 것들, 사회 경영에 필요한 것들, 예술, 뭐 굉장히 다양한 분야가 있지 않습니까? 그거에서 융합이 되기도 하고요. 그 책을 12개를 뽑은 겁니다. 그런데 이 책을 독후감으로 보시면 안 돼요. 자, 지금 보시면 전부 제 책이 이게 아이들하고 똑같이 진행되는 책입니다. 이 책을 무조건 4분의 1씩 읽게 해요. 그 주에 자 이게 4주에 한 권짜리 책이잖아요. 그러니까 사피엔스 책 같은 경우는 방학 때 읽게 돼 있긴 하지만 이거는 500페이지가 넘습니다. 어머니들이 그러세요. 이걸 어떻게 읽어요? 이의적 유전자 많이 들어보셨죠? 네. 이의적 유전자 뭐 그것도 400페이지 넘고 그 어려운 책 어떻게 읽어요? 맥만 잡으면 그런 책이 훨씬 쉽습니다. 답은 딱 하나이기 때문에. 인간은 이기적 유전자다. 그거 하나만 계속 반복돼요. 근데 애들은 맥을 못 잡아서 그래요. 그런데 그런 책이 어려운 게 아니라 이런 책이 더 어려운 겁니다. 우리가 단포의 예술이 무엇인가라든지 또 유시민의 경제학 콘서트 이런 것들 경제학 카페 이런 것들 더 어려운데 이 책을요 4분의 1씩 읽어오라고 합니다. 그럼 4분의 1이라고 그러면 이렇게 이해되시죠? 이 정도 읽고 오는 거예요. 일주일 동안 읽고 와서 책을 지금 보시면 인덱스가 꼼꼼하게 붙어 있죠. 아이들도 인덱스를 이렇게 붙이게 되어 있습니다. 읽어야 될 부분에. 그래서 이거는 텍스트로 쓰는 책이에요. 교재예요, 교재. 애들이 읽고 와서 저랑 같이 줄치고 형광펜으로 전부 줄쳐서 사회라는 게 어떤 건지 노동조합이 뭔지 단합이 뭔지 하고 전부 다 이렇게 줄치고 제가 배경치로 더 써주고 인덱스 붙이고 해서 아이들이 배경 지식이 많아야 글을 읽을 때 훨씬 쉽고 훨씬 빠를 거 아닙니까? 그죠? 꼭 시간 있을 때 고등학교 가면 책 읽을 시간 전혀 없습니다. 다 스킵이에요. 정말 꼼꼼하게 12권은 꼭 읽어야 됩니다. 그래서 아이들이 요거에 대한 균형이 잡혀 있을 때 이 수업이 가장 중요합니다. 이 수업은 남자애들은 또 싫어해요. 여자애들은 굉장히 좋아합니다. 아 그래서 그렇군요. 아 그렇게 된 거군요. 막 감탄사를 하면서 여자애들 이거 줄치면서 이거 엄청 좋아합니다.
근데 남자애들 인덱스 붙여 그럼 여기다 붙여요. 막 걸레가 되고요. 책 이거 한 달 들고 다니라면 막 찢어지고 막 난리가 나요. 그래서 남자애들은 옆에 가서 정말 지켜봐야 됩니다. 근데 어머니들은 굉장히 좋아하세요. 책을 진짜 얘가 읽네요 이러고 맨날 책 들고 다니진 않고 정말 읽으니까. 그래서 이게 굉장히 중요한 수업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진행이 되고요. 자, 3교시에 가면 저희가 저희 이제 고등부 과정을 나가야 되잖아요. 저희 국풍 2000에서 준비되어 있는 고등학교 1, 2, 3학년 전체 과정을 섹션 뽀개기라는 책의 시리즈가 있습니다. 저희는 능률출판사에서 책을 출판을 하고요. 그리고 능률출판에 제공하는 모든 콘텐츠는 저희 국풍 2000의 집필진이 직접 쓴 책입니다. 서점에 나가시면 가장 먼저 꽂혀있는 시리즈가 있어요. 이게 8권으로 되어 있습니다. 8권으로 되어 있는 게 뭐냐면요. 고등부 과정은 4개의 과정이거든요. 어머니도 국어를 얘기하시면 저희가 분필이 지금 여기 있고요. 네, 제가 준비드렸습니다. 국어는 딱 4가지죠. 초등학교 때부터 배우는 게 4가지입니다. 맨 처음에 뭐 배워요? 말하기 듣기. 그쵸? 두 번째는 뭐 배워요? 말하기 듣기를 가지고 개나 소나 말 다 하죠. 애들 4살만 되면 막 쫑알쫑알 다 하지만 이거를 문법에 맞춰서 할까? 그래서 문법 배우는 거예요. 문법까지 알았으면 이제 이걸 가지고 애가 정서적인 것까지 표현을 할 수 있고 정서적인 교감을 할 수 있도록 문학을 가르칠 것. 그 다음에 했으면 사회적인 교류와 인간 간의 관계를 유지할 수 있도록 정보 교환이 될 것. 이렇게 4개를 배우는 겁니다. 그래서 말하기 듣기를 가리키고 문법을 가리키고 그 다음에 3번째 뭐를 가리켜요? 문학을 가리키고 4번째 비문학을 가리킵니다. 이게 저희가 교육부에서 전 세계적으로 감사합니다 원장님. 전 세계적으로 언어를 가리키는 모든 데에서 이 4가지를 다 가리키는 겁니다. 이해하시겠어요? 그 4가지가 자 보세요. 그 4가지의 지금 다시 한번 볼게요. 그 4가지 중에서 수준만 높아지는 거지 중1, 중2, 중3, 고등부 똑같습니다. 이건 독일 가도 똑같고요. 미국 가도 똑같은 거예요. 그런데 고등학교로 오면 말만 살짝 바뀌어요. 말하기 듣기를 화법과장문 이렇게 말을 그럴듯하게 바꿔주고요. 그 다음에 문법을 언어와 매체 이렇게 말을 그럴듯하게 바꿔주고요. 그 다음에 문학, 비문학이란 말을 쓰지 않습니다. 독서 이렇게 씁니다. 이해되셨죠? 이 4가지를 가리키는 거예요. 그런데 수능에서 문법하고 화법과장문은 2개 중에 선택입니다. 그러니까 뭐가 관건일까요? 2개입니다. 뭐예요? 문학, 비문학. 자, 지금 그 표를 보시면은요, 쭉 이것이 한 권당 이 4개에 관계된 책을 8권으로 만들어 놨어요. 왜냐하면 자 화작이 하나 있겠죠. 말하기 듣기 하나 있겠죠. 문법책 하나 있겠죠. 그런데 문학이요. 고전문학도 있을 거고 현대문학도 있지 않겠어요. 또 고전문학이라고 해도 운문이 있을 거고 시 부분, 운문 부분이 있을 거고 소설에 관계된 부분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죠? 운문과 산문이 나눠질 거고 수필과 극이 나눠질 거 아니겠어요. 그죠? 그 다음에 현대문도 똑같이 나눠지겠죠. 이해되세요? 그리고 독서가 있어서 8권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 8권을 띄는데 한 권당 8주예요. 한 권당 8주. 그러면 권당 8주라고 그러면 권당 어떻게 될까요? 2달이 걸린다는 거 아니에요. 그쵸? 그래서 요것을 저희가 문법 같은 경우는 방학 때 특강으로 한 번만 띄면 끝입니다. 고등학교 1, 2, 3학년에는 한 번도 할 필요가 없어요. 그래서 여름방학 때 특강으로 치고 화작은 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독서만 되어 있으면 화작은 따로 하는 게 아닙니다. 그러면 나머지 것들 그 주차에 맞춰서 하면 딱 50 몇 주로 되어 있을까요? 어머니들? 52주. 네네. 그래서 48주, 52주 중에 48주면 끝납니다. 그래서 고등학교 1, 2, 3학년 과정 그리고 책의 내용은 전부 다 고등학교 1, 2, 3학년에 났던 모의고사 중심으로 지문이 편제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적어도 1년만 48주만 중간기말 잠깐 빼고 48주만 있으면 저와 함께 고등학교 1, 2, 3학년에 관계된 4가지의 영역은 전부 끝나는 겁니다. 또 하나요.
이제 저희의 1차 목표는 고등학교 1학년 가서 3월 달에 첫 모의고사에서 1등급을 맞는 겁니다. 고등학교 때야, 중학교 때도 마찬가지지만 고등학교야 그냥 1등급 4%. 그래서 우리가 학교에서의 그냥 4%만 되면, 그쵸? 400명 기준이라면 10년 동안 안에만 들면, 그렇지만 고1에 올라가서 이러면 전국 단위의 수험생의 4% 안에 들어야 되는 겁니다. 잔인하게도요, 첫 시험을 보고 나면 옆에 자기가 갈 수 있는 대학까지 이미 다 나와요. 더 잔인한 건요, 고등학교 3년 내내 이게 별로 안 바뀌어요. 별로 안 바뀌어요. 그래서 고등학교 1학년 첫 3월 모의고사 6월 모평을 잘 봐야 됩니다. 이거를 이미 끝내놔야 스타트가 틀리는 거예요. 어머니들이 설계를 잘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그 이후에 문제는 점프가 다릅니다. 그래서 프로그램이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4교시에 모의고사를 보게 돼 있죠. 모의고사에서 화법과작문, 문법 이런 것들은 특강으로 치기 때문에 따로 다루지 않습니다. 문법, 어머니들이 매일 그러세요. 애들가 문법을 못해요. 이게 제일 하수인 거예요. 문법 외우면 돼요. 그냥 집중해서 한 달 하면 끝나는 겁니다. 비문학 꼼꼼하게 풀리고요. 그 다음에 문학, 소설, 시, 어머니 맨날 그러세요. 얘가 시를 몰라서 못 푼대요. 소설을 내용을 몰라서 못 푼대요. 그러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수능이란 유형이 있어요. 저랑 유형에 대해서 공부를 할 거예요. 보기를 주고요. 소설에서의 갈등 유형이 있고요. 소설에서의 중간 줄거리를 주고요. 요즘 고전 소설에서 단어 모른다고 못 푸는 문제 안 주면 단어 다 밑에 줘요. 대학 수학 능력이란 어머니들이 착각하시면 안 돼요. 아이들의 실력을 묻는 게 아닙니다. 대학교에 가서 대학 수업을 들을 수 있는 능력이 되는 애, 서울대는 서울대감의 수업을 들을 수 있는 애, 중앙대라면 중앙대 수업을 들을 수 있는 애, 조선대학교를 간다면 조선대학교 수준의 수업을 들을 수 있는 애. 그렇기 때문에 꼭 국어만 묻는 게 아닙니다. 국어라는 영역의 독해 내에서 전 과목을 다 묻기 때문에 가끔 생물 지문이 나오고 가끔 공학 질문이 나오고 예술 질문이 나오면 이게 국어 선생인가 내가 예술가인가 이런 착각이 들어요. 비문학이 제일 어려운 겁니다. 가르치기가. 배경지식도 너무 많아야 되고요. 그래서 그거에 투자를 지금 하셔야 됩니다. 고등학교 가면 시간이 없어요. 자, 마무리하겠습니다. 어머니들이 지금 아이들이 사춘기 들어가고 했기 때문에 아이들하고 많이 다투기도 하고 또 머리 좋은 애인 걸 뻔히 아는데 아이가 뻗튀기기도 하고 그러죠. 그래서 가끔 질문들을 하세요. 또 어머니들이 질문하시는 거야. 뭐 애 어떻게 다루면 돼요? 라고 얘기하시지만 저희가 공부 진짜 잘하는 애들은 왜 교사의 눈높이만큼 자료가 보인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자료를 니트에서 뽑아옵니다. 그래서 이제 어머니들한테 공부 잘하는 애들한테 대학 이상의 목적을 주기 위해서 리트라고 해서 법학전문대학원 시험이에요. 여러분 법학전문대학원 시험이 우리가 이제 의치안을 얘기하지만 우리가 진짜 이과 의치안만 가르치는 건 아니잖아요. 법학전문대 가서 변호사, 검사, 판사 될 애들도 있잖아요. 법조인 될 애들도 있잖아요. 이 안에 다 들어갔죠. 근데 그거 시험이요. 언어 영역하고 추론 영역밖에 안 봐요. 법학전문대학에서. 그래서 그러니까 언어 영역이 지금 막 올해는 좀 안 그랬습니다만 불수능 그러잖아요. 언어가요. 그래서 대치동에서는 1등급짜리 애들을 그 리트의 언어 영역을 갖다가 봐요. 이해하실 수 있으시겠어요? 변시 보는 아이들의 그 리트 시험을 갖다 봐요. 그래서 그 책을 가지고 1등급 교재를 만들어서 비밀리에 쓰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1년 뒤에 끝나면 뭐 할 거예요? 그런 거 하겠죠. 그거에 대한 답변 정도를 드리는데 아이들은 질문이 달라요. 저한테. 선생님 공부 왜 해야 돼요? 이런 질문해요. 어머니들은 그 다음에 비전은 뭐죠? 애들에게 어떤 미션을 줘야 되죠? 비전을 줘야지 이렇게 하시는데 애들은 그렇게 해요. 근데 저는 그렇게 답을 합니다. 어머니들도 좀 도움이 됐으면 좋겠어요. 공부는 10대에 해봤던 어떤 최선의 노력은 평생을 사는 보약입니다. 저희가 40이 넘고 50이 넘고 이렇게 돼도요. 우리가 무너질 때마다 다시 일어날 수 있는 건 내가 10대에 얼마나 치열해 봤는가, 얼마나 무너짐에서 그 붕괴됐음에서 다시 일어날 수 있는 탄력을 그때 경험에 받느냐에 따라서 40대, 50대의 인생이 달라집니다. 우리는 늘 무너지죠.
인생에서 어떻게 늘 인생이 똑같겠어요. 힘든 데가 되게 많죠. 하지만 그런 좌절 때마다 다시 일어날 수 있는 건 10대의 근성입니다. 10대의 공부를 통해서 한번 해봤던 애들. 내가 목표를 세우고 내가 오늘 분명히 오늘 12시간을 공부하겠다고 목표를 세웠는데 안 되죠. 안 될 때 많죠. 그래도 내가 10시간은 넘기겠다. 내가 12시간은 어차피 오늘 안 돼. 그래도 10시간은 넘기겠다. 내가 오늘 8급 곱하기 100개다. 근데 92개에서 죽을 것 같다. 그럼 95개까지 해보겠다라고 해서 죽을 때까지 해봤던 그 노력이 이해되세요? 그 근성이 평생을 사는 보약이 됩니다. 아, 나라는 넌 괜찮은 애네. 수학이 30점 맞던 애가요. 100점을 맞는 게 목적이 아니라 70을 어느 날 맞아오잖아요. 그러면 아, 나 괜찮은 애네. 나도 하면 되네. 라는 그 자존감이 평생을 먹고 삽니다. 그래서요. 1등이 목적인 게 아니라 내가 여기까지 해봐야 되겠다 해서 했는데 1등이 안 되고 5등에서 멈췄다. 내가 전교 5등 아니 목적인데 내가 15등밖에 못했다 해도요. 내가 100개에서 95개에서 97개까지 죽어라고 푸시업을 해봤던 애는요. 후회가 없습니다. 자기 긍정성이 높아요. 그래서 뒤끝이 없어요. 인생은 제일 힘든 건 뒤끝이 남는 거예요. 그때 좀만 더 할 걸. 아, 그때 지난 거 후회되네. 이게 남을 때 자존감이 떨어지는 거거든요. 그래서 아이들에게 10대는 미련 없이 보내게 해주셔야 돼요. 아이들에게 네가 너한테 생각해서 치열하게 너랑 부딪혀서 공부는 결과가 아니라 도구예요. 너랑 치열하게 부딪힐 수 있는 도구가 국어뿐만이 아니지만 공부예요, 공부. 이 공부라는 도구를 통해서 네가 얼마나 할 수 있는 놈인지, 네가 얼마나 할 수 있는 녀석인지, 네가 얼마나 네 근성을 끌어낼 수 있는 아이인지 네가 한번 시험해봐. 엄마는 그 이상도 이하도 바라는 게 아니야. 선생님도 마찬가지야. 너에게 그 이상을 원하는 게 아니야. 저 역시도 아이가 최선을 다했는데 미끄러질 때가 있어요. 이번에 100 나올 줄 알았는데 이번에 그게 안 나올 때 있어요. 그럼 충분히 축하해 줍니다. 이런 것들이 운도 있거든요. 아이들에게 나 괜찮은 녀석이야 라는 10대의 청소년기를 보낼 수 있도록 하는 게 공부라는 도구입니다. 그래서 공부는 목적이 아니라 도구라는 거. 그 가치관을 가지시고 아이들을 대하시면 아이들하고 크게 부딪힐 일이 없을 겁니다. 엄마는 공부를 못했는데 아이에게는 공부를 잘해요. 어머니도 아시죠? 애들 아이 키우는 엄마인 거. 남자애는 100%입니다. 그러니까 남자애가 공부 못하는데 너 왜 공부를 못하면 이렇게 하시면 가슴을 조금 이렇게 쓰다듬으시면서 좀 하시긴 하셔야 돼요. 아, 웃겨. 네. 오늘 긴 시간 들어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저는 지금 1차로 대치송파 아이들 맡아서 하고 있는데 아이들 수준이 굉장히 좋습니다. 그래서 지금 의치안과는 저희 국풍 이천에서 대중을 대상으로 수업을 하는 가장 대한민국에서 큰 학원이죠. 저희가 직영관만 해도 또 프랜차이즈만 해도 대한민국에서 국어라 하면 국풍 이천이 메카인 건 사실입니다. 뭐 출판 분야에서는 마찬가지고요. 그런데 의치안과는 그 아이들에게 하나의 비전을 주는 관입니다. 정말 상위권 아이들이 상위권 아이들하고 그 분위기에서 맹모삼천지교처럼 공부할 수 있는 것, 그 선민의식을 줄 수 있는 것, 이게 의치안관입니다. 그래서 이번에 중계관이 오픈을 하는 거고요. 지금 만약에 밀락관이라든지 또 별내 또 구리도 있을까요? 하여튼 근교에서 제가 그쪽까지는 못 가니까 어머니들 일주일에 한 번이니까 아이가 참 우수한 아이들 대치동까지 오셔도 좋지만 그래도 여기가 더 가깝잖아요. 수업은 똑같으니까 이쪽으로 오셔서 상담하시면 되시고요. 제가 시험지를 25문항을 전부 출제해서 나눠드립니다. 어머니들이 애들이 입학고사를 봐야 되고요. 입학고사를 보시게 되면 제가 영역별로 뭐가 나쁜지, 나쁘다는 게 아니라 어떤 것이 좀 균형이 안 맞는지를 전부 상담해 드립니다. 그러니까 시험 정도를 한번 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테스트 시간은 어떻게? 테스트 시간은 60분입니다. 25문항이고요. 비문학이 더 많고요. 아이가 그 캐릭을 얼마나 하고 질문 있으면 들 하시겠어요? 궁금하신 거 있으시면요? 네. 네. 그러면 레벨 1, 2, 3라고 아까 말씀하셨잖아요. 이 레벨 1, 2, 3가 다 일단은 그 테스트를 각각의 테스트지를 테스트를 보시는 거예요? 네네. 아, 오케이.
초등 어머니도 굉장히 관심 많으시거든요. 초등 쪽에서는 네, 이제 제가 수업을 네. 직접 하게 될지 아니면 저와 같이 움직이는 이제 저 유치원 팀이 하게 될지 그거는 모르겠습니다만 거기에는 비문학을 수업의 기본 패턴은 똑같습니다. 수준만 낮아요. 아. 대신 거긴 토론이 하나가 더 들어갑니다. 예. 그리고 고등부 과정 미리 들어갑니다. 그리고 중상 과정이 대부분이고요. 그렇게 해서 좀 수준만 낮아지는 거. 똑같이 4시간인가요? 그러면? 수업은 전부 4시간씩 합니다. 애들이 3시간 수업을 4시간 할 수 있을까 전혀요. 제가 수업을 해봐서 압니다. 애들이 시간이 왜 이렇게 금방 가죠? 그래. 왜냐면 어머니들가 느끼실 거예요. 그런 거 걱정 안 하셔도 됩니다. 애들이 4시간 앉아있어. 충분히 앉아있습니다. 그럼 걱정 안 하셔도 돼요. 그러니까 레벨 1은 토론 수업이 들어간다고 했는데요. 어느 파트에서 들어가는 건가요? 요 표준 시간표 내에서 모의고사예요. 국회처는 모의고사 파트에서도 들어가고요. 그거는 교사 재량입니다. 치고 들어가야 될 때가 있어요. 딱 1교시에 모았게 이렇게 수업이 진행되지 않는 게 유치원과는 좀 특징이 있어요. 중 2, 3? 네네 말씀하세요. 2, 3은 여기 지금 방명록에 있는 것처럼 일요일 6시로 정해진 거예요? 중3이요? 중 중2나 중3, 예, 레벨 2요. 네네. 네네네. 6시부터 10시입니다. 지금 원장님 수업을 아니 지금 강연을 들어보니까 비문학 국회력 향상이 가장 주된 관심 포인트인데요. 그 1교시 수업에서 신문 사설을 통한 스크랩 수업 지금 가장 주된 걸로 지금 뽑으셨잖아요. 근데 저희가 알기로는 신문 사설은 그 신문사의 이제 입장을 대변하는 거고 여러 이제 신문사들이 있을 텐데 논조들이 다르잖아요. 그럼 어떤 부분에 있어서 신문사를 뭐 2가지만 말씀드릴게요. 첫 번째는 네. 신문 사설에만 최고 주안점을 두지 않습니다. 네네. 비문학이라는 주안점의 하나의 예가 원고지 정서법이 가장 잘 되어 있기 때문에 자기의 주장이나 자기의 표현하고자 하는 바를 가장 잘 표현할 수 있는 매체가 신문이라는 것을 선택을 했다는 거 다시 한번 말씀드리고요. 2번째는 아이들에게 관점을 가리키지 않습니다. 지금 우리는 사상을 가리키거나 세상의 흐름을 또는 세상의 어떤 그 평가를 얘기하는 게 아니고요. 그냥 그 사람이 말한 게 옳다 그르다를 판단하는 게 아니라 그 사람이 말한 게 뭐니? 애들이 국어 시험에서 제일 큰 문제가 뭔지 아세요? 권선징악에 너무 익숙해져 있어가지고요. 하나 말씀드릴게요. 양반전 어머니들 배우셨죠? 양반전에서 그 엄마가 그 와이프가 이래요. 남편 보고 아이고 빚도 못 갚는 저 돈 한 푼 못 버는 저놈의 양반 쯔쯔 이런 장면이 나와요. 근데 그걸 밑줄 긋고요. 윗글의 내용과 맞지 않는 거 이렇게 나와요. 그럼 애들은요 이렇게 1번 이렇게 나와요. 와이프는 남편에 대해서 비판적인 느낌은 가지고 있지만 그래도 존경은 한다. 2번 남편에 대해서 비판적인 어조를 가지고 있으면서도 남편에게 연민을 느끼고 있다. 뭐 이렇게 쭉쭉쭉 나와요. 그럼 애들은 연민을 느끼는 것도 같아. 쯔쯔가 있잖아. 또는 남편을 존경하는 것 같아. 그 당시 유교 사회인데 남편한테 그렇게 하겠어? 또 어떤 애는 그 그림이 나와요. 뒤에 이렇게. 그러면 저건 뭐지? 이러면서 헷갈려요. 중요한 건 박지원이 무슨 얘기를 했냐는 거예요. 옳다 그르다의 문제가 아니라 사회를 보는 거, 양반을 보는 거 그걸 얘기하는 게 아니라 박지원이 그 여자를 통해서 뭘 얘기했느냐만 아는 거예요. 옳고 그르다가 아니라. 근데 애들은 자꾸 권선징악을 가지고 얘기를 해요. 자기 관점을 가지고. 뭐예요? 그냥 양반 사회, 돈 못 버는 남편 불쌍하다 느끼지 않아요. 저 어디다 써먹니? 이거예요. 그러니까 그거를 이 사람이 쓴 말이 뭔지를 판단만 하면 되는 거지 사상을 얘기하는 건 중학생한테 맞지 않죠. 저는 그런 역사를 가르치는 사람이 아닙니다. 철학을 가르치는 사람도 아니고. 또 질문 있으십니까? 원장님 너무 멋있으십니다 오늘. 아이고. 제가 오늘 사실 강연하는 모습 처음 뵀는데 와 네. 저도 사실 되게 반성이 많이 되는데요. 저희 집에 누워있는 저희 아들 생각이 나면서 우락 확 치면 어쨌든 너무 감사한 것 같습니다. 오늘 귀한 시간 내주셔서 감사드리고요. 또 이렇게 저는 사실 오늘 1단계, 2단계, 3단계 있는 거 오늘 처음 말씀을 드려서
이제 제가 사실은 메이저를 2단계로 레벨 2로 맞추려고 했어요.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현재 중학교 1학년 상위권부터 시작해서 중학교 3학 네. 이제 고등학교 올라가기 전까지 중학교 예비 중상까지를 네. 생각했는데 사실은 굉장히 저학년한테도 되게 좋은 것 같고요. 사실 이런 고급적인 책을 뭐 저도 저희 아들한테 읽어보라고 주긴 하지만 사실 제가 안 읽어서 같이 토킹이 안 되는데 원장님한테 맡기면 다 해결될 것 같네요. 너무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네, 원장님 오늘 큰 박수 한번 부탁드릴게요. 네, 감사합니다, 원장님. 네, 조만간 다시 한번 또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번에는 최준영 소장님 잠깐 나오셔서 저희 학원에 대치동의 감성수학이라고 있습니다. 대치동에 감성수학이 있는데 감성수학이 저희 국풍이차는 수학 없습니다. 네, 대치 감성수학이 아예 들어와서 대치 감성수학이 저희 학원에서 같이 공유하는 거로 진행할 겁니다. 그래서 그동안은 소장님 들어오시고요. 이제 대치동의 감성수학 인터넷 치면 나오세요. 그 팀들이 이제 저희 학원에 와서 하실 건데 사실 본격적으로 오픈은 이번 주 토요일 날 4시에 저희 관에서 이제 오픈식을 하십니다. 거긴 좀 예약자가 좀 많은 편인데요. 오늘 그 어머니들 어쨌든 오셨으니까 잠깐만 오프닝 한 10분 정도 쳐주세요. 감사합니다. 인사를 드리겠습니다. 저는 국풍이천에서 수학과 부원장을 맡고 있는 최정용입니다. 원래 이게 PPT를 쏘고 해야 되는데 오늘 좀 준비가 좀 부진한 관계로 분필을 들고 어머님 대상으로 또 강의는 되게 오랜만에 해보네요. 일단 감성수학이라는 곳은 한마디로 좀 종결을 해서 말씀을 드리면 오답 관리를 완전 끝판왕처럼 하는 학원이라고 보시면 돼요. 저희 학원이 지금 추구하고 있는 강의 스타일 자체가 아이들한테 강의식 수업을 지향하는 거가 아니라 강의식 수업도 중요하지만 그만큼 오답 관리가 중요하다는 걸 항상 강조를 하고 있거든요. 그리고 제가 이 학원에 와서 수학을 강의를 하면서 항상 강조하는 건 서술형이에요. 그리고 지금 우리 아이들이 고등학교 올라가면 제일 많이 하게 되는 수업이 뭐냐면 이제 수행평가로 제일 많이 나오는 건데 심화 문제를 하나씩 골라서 직접 풀이를 하는 수업을 해야 돼요. 네, 그게 발표 수업이에요. 그런데 그거를 이제 선생님들한테 다 아이들이 도와달라고 하겠죠. 근데 문제를 주고 풀이를 주고 심지어 영상까지 찍어서 줘도 아이들은 단순히 그걸 외워서 하려다 보니까 제대로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저희가 하는 수업의 형태를 제가 한번 보여드릴 텐데 어떻게 수업을 하냐면 단순히 그냥 아이들한테 암기해 그리고 문제 풀어 모르면 질문해 이게 아니라 수업 내용을 듣고 이해를 한 다음에 그리고 문제를 풀다가 안 되면 질문을 바로 하는 게 아니라 본인이 들었던 개념이 뭔지를 다시 한번 복습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계속 필기를 해보는 거예요. 지금 저희 아이들이 예를 들면 중2 아이가 중3과정 수업을 시작을 했어요. 어떻게 하냐면 영상을 태블릿으로 봅니다. 직접 강의하는 영상을 강의를 하는 게 아니라 아이들이 태블릿으로 보는데 중요한 건 아이가 필기를 해요. 근데 모르겠어요 선생님 그럼 한 번 더 보자 또 한 번 보자 4번을 연거푸 봤거든요. 근데 필기한 내용의 질이 완전히 달라지는 거죠. 처음 봤을 때는 거기 나오는 내용을 모두 다 필기를 했다면 2번, 3번, 4번 거듭됐더니 정말 문제 풀 때 필요한 개념들만 정리를 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사람의 어떻게 보면 학습의 어떤 효과라고 볼 수가 있겠죠. 그러면 어머님들이 이제 대부분 학원에 가보시면 아이들한테 수업을 어떻게 하냐면 지금 혹시 여기 대부분 중2 어머님이신가요? 네, 중학교 1학년 혹시 있어요? 중1? 아, 초등학생도 있어요? 수업의 방향성이 이렇게 가셔야 돼요. 일단 중학교 1학년 때, 그 다음에 중학교 3학년 때 나오는 개념을 가지고 살짝만 말씀을 드릴 텐데 중학교 1학년 들어가면 제일 처음 배우는 게 뭐냐면요. 소인수분해라는 걸 배워요. 소인수분해가 뭐냐면 알고 계시죠? 그렇죠? 네. 잘 모르실 수 있으니까. 그런데 이게 중학교 3학년 올라가면 뭘 배우냐면 인수분해라는 걸 배워요. 아이들은 두 개가 완전 다르다라고 생각을 해요. 근데 제가 수업을 할 때는 뭐 하냐면 인수분해 설명할 때 너희가 배웠던 소인수분해를 떠올려 라고 얘기를 했을 때 아이들이 그걸 떠올리면서 아 인수분해가 이런 거야 라고 상상할 수 있으면 그럼 개념 이해가 빠르다는 얘기죠. 그럼 소인수분해를 하려면 어떤 개념을 알아야 되느냐? 소수라는 개념을 알아야 돼요. 애들한테 물어보잖아요. 심지어 고등학교 1학년 올라간 애들한테도 소수의 정의를 얘기해봐. 그러면 약수가 1과 자기 자신뿐인 수요 라고 얘기를 합니다. 근데 그렇게 서술형에 적으면 감점이에요. 네. 정의는 정해졌죠. 하나죠. 약속이죠. 근데 그 정의를 내 맘대로 선택해서 얘기하는 건 안 된다는 거죠.
그럼 소수의 정의는 뭐냐면 약수가 1과 자기 자신뿐이 수라고 적는 게 아니라 여기에 1보다 큰 자연수라고 써야지만 제대로 된 정의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이들은 소수를 얘기해봐 그러면 2부터 얘기해요. 그쵸? 2, 3, 5, 7 이렇게 나가는데 소수의 정의를 얘기해봐 그러면 이걸 못하는 거죠. 그러니까 아이들이 그냥 주입식 교육만 하다 보면 그러면 이거를 제대로 대답을 못하고 그럼 소인수분해는 뭐니? 라고 물어보면 애들은 이거 곱하기 형태로 나타내는 거요 라고 얘기를 하는데 정확한 정의는 합성수를 소수의 거듭제곱으로 나타내는 거예요. 합성수라는 건 또 뭐죠? 약수가 3개 이상인 수죠. 그러니까 이거를 외우려고 하면 안 되는 거예요. 이해를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자연수는 크게 몇 개로 구분되니 그럼 애들은 소수랑 합성수요라고 얘기를 해요. 그럼 혼나야죠. 1은 아무것도 아닙니다. 1은 소수도 아니고요. 1은 합성수도 아니에요. 약수가 3개 이상이 아니니까. 그러니까 1은 외톨이에요. 되게 외로운 존재죠. 그렇죠? 그래서 소인수분해는 뭐냐면 쉽게 얘기하면 이겁니다. 11을 2 곱하기 2 곱하기 3의 형태 더 이상 쪼개지지 않는 수까지 쪼개서 곱의 형태로 나타내는 것 이거를 제대로 이해하고 있으면 인수분해가 쉬워지는 거예요. 그리고 이거는 고등학교 올라가는 애들한테도 똑같이 설명해요. 너희가 나눗셈을 숫자로 배웠잖아. 고등학교 올라오면 그걸 문자로 하는 것 뿐이야. 하는 방법은 똑같아. 시스템은 똑같아. 거기다 집어넣기만 하면 돼. 인수분해도 숫자 가지고 쪼개봤잖아. 더 이상 나눠지지 않을 때까지 쪼개봤잖아. 인수분해는 뭐야? 식을 갖다가 그렇게 곱의 형태로 쪼개는 거야. 그럼 애들이 물어봐요. 선생님 이건 약수잖아요. 그럼 인수분해도 약수가 맞는 건가요? 약수의 정의가 뭐니? 나누어 떨어지는 수 또는 문자예요. 그러니까 예전 교과 과정에서는 다항식도 약수와 배수, 최대 공약수, 최소 공배수 다 얘기를 했어요. 근데 수학은 이게 교과 과정이 계속 바뀌다 보니까 뭐는 빠지고 뭐는 들어오고 그러니까 지금은 다항식 가지고는 약수와 배수를 얘기할 수 없는 거죠. 그러니까 인수분해라는 건 뭐냐면 다항식과 다항식의 곱의 형태로 바꾸는 것. 단 더 이상 쪼개지지 않을 때까지. 그러니까 아이들이 공부를 할 때는 항상 그 단원에 집중을 해요. 예를 들면 약수와 배수야 그러면 거기선 겁나 잘해요. 근데 이게 나중에 어떤 단원에서 어떻게 나오는지를 아무도 모르는 거죠. 그 예로 하나만 더 말씀을 드리면 저희가 수학 공부할 때 제일 중요한 게 뭐니? 라고 얘기하면 아이들은 항상 이렇게 얘기해요. 선생님 곱셈 공식이요. 이거 어머님들도 고등학교 올라가서 어마어마하게 배우셨을 거예요. 외웠을 거예요. 근데 이거를 외운 아이들과 이해한 아이들은 뒤에 나오는 개념들을 이해하는 속도가 빠르다는 거죠. 완전히 달라진다는 거죠. 저희가 곱셈 공식에서 이런 거 배웁니다. 많이 보셨죠? 그쵸? 자, 국어 선생님들 머리 아프기 시작할 텐데. 자, 이거는 애들은 외워요. 이렇게. 두 개를 더해서 여기다 x를 하고 뒤에는 이렇게 하면 돼요. 그럼 이거 외우는 건 쉽죠? 그럼 이거 어디서 쓸 건데? 전기할 때 쓸 거야? 아니야. 언제 쓰냐면 얘는 2차 방정식에서 어떤 내용이냐? 근과 계수와의 관계를 보일 때 쓴단다라고 얘기를 하면 애들은 멍하죠 또. 그렇죠? 자, 수학을 잘하셨던 어머님들은 이해가 되실 거예요. 자, 이게 뭐냐면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그러니까 저희가 수업하는 스타일이 이렇게 간단히 얘기해요. 단순히 그냥 개념을 한번 설명해주고 외워 이게 아니라 아이가 이해를 할 수 있게 도와준다는 거죠. 자, 요 놈의 두 근이 알파하고 베타면 많이 보셨을 거예요. 알파 플러스 베타는 마이너스 a분의 b고 알파 베타는 a분의 c라고 계산하면 돼 얘들아. 실제로 제가 수학 강사 면접을 볼 때도 가장 자신 있는 부분 설명해 주세요 그러면 진짜 10명 중에 9명이 이거 설명해요. 그럼 저는 물어봅니다. 그게 왜 그렇게 나오죠 선생님? 그러면 정말 이게 참 되게 신기한 것 중에 하나인데 수학을 전공하지 않으신 분들은요 이건 어차피 문제 풀 때만 나오는 거니까 외우면 돼 라고 얘기를 하고요. 수학을 그나마 전공해 본 사람들은 뭐라고 얘기하느냐, 이거를 보일 수 있으면 나중에 3차 방정식의 근과 계수도 보일 수 있단다. 그런데 대부분 아이들은 이거를 모르니까 이거 근의 공식을 구해서 그걸 일일이 대입을 해봐요. 근데 3차 방정식은 근의 공식이 없거든요. 그럼 이거를 어떻게 하느냐, 얘의 두 근이 알파 베타라는 건 얘를 인수분해하면, 인수분해라는 단원에서 필요한 게 아니라 뒤에서 필요한 거예요. 인수분해하면 이런 꼴이 돼야 된다는 거죠. A의 x-알파, x-베타는 0의 꼴이 돼야 된다는 거죠. 그래야 0이 되니까 x는 알파, x는 베타라는 해가 나오는 거죠. 그럼 이거를 전개했을 때 이식하고 같아져야 된다는 거죠. 그럼 전개할 때 이 공식 써먹을 거니까
전개한 다음에 개수만 비교해보면 근과 개수와의 관계 쉽게 보일 수 있다. 모든 개념을 설명할 때는요, 그냥 그 단원에 나온 걸 적어주고 아이들은 암기에 이거 나중에 내신에 이렇게 나올 거야. 내신은 당연히 그거면 돼요. 근데 저희가 준비해야 되는 건 중학교 내신이 아닙니다. 고등학교 올라가서 내신은 이렇게 안 나와요. 그러니까 중학교 때 100점 맞던 애들이 이 근처 고등학교 가서 40점, 30점 맞아오는 사례가 빈번하게 생기는 거예요. 저는 오늘도 좀 있으면 중3 수업이 있어요. 걔네들한테 오늘은 뭘 설명해야 되냐면 수학화에서 명제를 설명해야 돼요. 근데 중요한 건 명제도 애들은 외운다는 거죠. 명제는 제가 흔히 하는 말로 말장난이라고 해요. 말장난에 놀아나지 않으면 100점이 나오는 단원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그만큼 개념 이해도를 높이려면 지금 배우는 내용이 여기서만 머무르는 게 아니라 나중에 어느 단원에서 어떻게 응용이 돼서 나올 거야. 그러니까 외우지 말고 이해를 해. 곱셈 공식도 암기하는 게 아니라 이게 이렇게 전개가 된다는 걸 경우의 수를 활용하면 쉬워 얘들아. 그럼 애들은 벙 쪄요. 경우의 수가 왜 나와요? 여기서 하나 뽑아서 곱하는 거야. 두 개를 곱하니까 2차라고 얘기를 하는 거고, 그래서 문자가 두 개가 곱해지는 거야. 이렇게 하나하나 얘기를 하기 시작하면 아이들이 달라집니다. 그러니까 저희 학원에서 공부하는 친구들은 감성수학에 오는 이유는 저희가 하던 오답 관리 시스템을 업그레이드 시켜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도 거기에 같이 녹아들어서 같이 수업을 진행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너무 잘 맞아떨어지는 시스템이다 보니까 그분들이 왔을 때도 수업하는 방식이 변하지 않으니까. 그래서 저희 아이들도 아무런 혼란 없이 그 수업에 녹아들 수 있다고 자신을 하고요. 지금 중학교 2학년에서 3학년 올라가는 시기는 가장 중요하고, 중1에서 중2 올라가는 시기는 첫 번째 제대로 된 내신을 할 테니까 더 중요하고, 그럼 아직 초등학교라서 중학교 단계를 준비를 해야 된다면 이제 중등 수학이라는 걸 맛을 봐야 될 텐데, 대부분 학원들이 센이나 뭐 우공비나 개념 플러스 유형이나 이런 교재로 개념 보면서 문제 풀리는 걸로 끝난다는 얘기예요. 대형 강의식 학원에서는 수업만 하고 끝나니까 관리가 안 되죠. 소수 정예 학원이라고 보내보면 소수니까 정말 관리가 잘 돼야 되는데 아이들은 그냥 스스로 앉아서 물대 풀다 집에 와요. 그래서 틀린 문제 오답했니? 했대요. 그런데 물어보면 못 푸는 거죠. 근데 저희는 강의 수업에다가 그 오답 관리를 완벽하게 붙여서 선생님들이 직접 오답을 한 번, 두 번, 세 번, 네 번, 다섯 번, 그리고 저희가 이제 오답 관리를 오늘 했으면 이틀 후에 다시 한번 하고요. 그 다음에 일주일에 다시 하고요. 4주 후에 다시 하고요. 한 달, 두 달 후에 다시 하고요. 그러니까 틀렸던 유형이 맞을 때까지, 더 이상 틀리지 않을 때까지 반복한다라고 보시면 돼요. 근데 그 과정 안에 녹아들어야 되는 게 개념의 이해도인 거죠. 그러니까 개념을 암기했다와 개념을 이해했다는 고등학교 올라가면 8등급과 1등급의 차이가 나올 겁니다. 그래서 그렇게 공부를 시키겠다고 하신다면 언제든 문의를 주시면 될 것 같고, 그리고 이제 기말고사가 거의 끝났죠, 그렇죠? 네, 이제 거의 끝나는 시점이기 때문에 끝나면 바로 저희는 다음 과정으로 넘어갑니다. 그 넘어가는 과정 안에서 가장 중요한 건 우리 아이가 지금 어디까지 되어 있는지를 빠르게 파악을 해보셔라. 그리고 학습을 제대로 하고 있었는지를 점검을 하셔라. 라는 얘기를 드리면서 마무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저 순간 막 어지러워서 혼났습니다. 전 문과가 맞네요. 오늘 보니까 문과가 맞아요. 근데 진짜 오늘 보면서 갑자기 저는 제 애가 생각났어요. 왜냐면 저 애도 그냥 쌤 풀고 우공비 풀고 그냥 그 학원에서 그냥 그 문제 푼다니까 그런가 보다 하고, 그 노트에 이렇게 책에 동그라미가 쳐 있으니까 풀었나 보다, 맞았나 보다 이렇게 하고 넘어갔는데, 사실 그런 아이가 재원 고등학교 갔을 때 제가 수상을 3바퀴를 돌려서 보냈음에도 불구하고 평균보다 10점에서 15점밖에 올라가지 않아요. 근데 저희 아들이 이렇게 그쵸, 나중에 녹화해서 잘 나야겠는데요. 한 55점 나와서 뭐냐 이거? 그랬더니 엄마 학교 평균이 45점이더라고요. 그래서 55점이래요. 그래서 내가 야 너 이거 4등급이냐? 뭐 이랬더니 3등급 안쪽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럼 무슨 얘기냐면, 근데 그 시험을 100점 맞은 애가 또 있어요. 그 학교에 100점짜리가 있는데 그 사이에 애들이 없는 거예요. 근데 제가 사실 오늘 말씀드리면서 약간 머리가 쥐가 나긴 했지만, 이렇게 개념을 정확히 스토리텔링 하듯이 얘기해주지 않으면 계속 문제만 풀다 보면 사실은 제가 사실 놓친 부분이었던 것 같아요. 초등학교, 중학교 때 제일 집 앞에 가까운데 그냥 보냈거든요. 소수라고 해서 보냈는데, 생각해보니까 동그란 테이블에 아이들 앉혀놓고 선생님 혼자서 이렇게 돌아가면서 봐주셨던 그런 학원이었던 것 같고요. 그러다 보니까 조금 약하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지금 막 들었습니다. 귀한 시간 내주셨는데, 사실은 공부는 여러 번 말씀드렸지만 고등학교 가서는 하시는 게 아니에요.
고등학교는 그냥 이제 아이가 스스로 가는 거예요. 우리 어머니들이 고등학교 가서 목돈 들여서 과외 보내시는 어머니들 저 많이 봐요. 수학 쪽집게 보낸다고 해서 뭐 100만 원, 150만 원 보내시는데 문제는 그때 가서 왜 그 돈을 쓰세요? 사실은 지금 초등학교 6학년, 5학년, 그 다음에 중학교 2학년까지가 라스트 기간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중3 올라가시면 실제로 이제 고등학교하고 맞닥뜨려서 공부하시는 시즌이고, 여기 예비 중3 어머니들 혹시라도 계시면 예비 중3은 고1 과정하고 100% 맞아 떨어집니다. 그래서 중학교 2할 때까지 공부 잘했던 우리 아들 갑자기 중3 가서 맥을 못 추는 애들 있어요. 그게 왜 그런지 아세요? 어려워서 그래요. 애가 사춘기가 들어와서가 아니야, 어머니. 어려우니까 애가 놓는 거예요. 그래서 중학교 3학년은 고등학교 1학년하고 100%다 똑같아요. 수학도 난이도가 그 정도로 올라가고, 그 다음에 국어, 영어, 수학, 사회, 과학, 한국사 6과목이 고등학교 1학년 과정과 똑같이 들어가잖아요, 어머니. 그래서 중3 때 공부 이제 막 잘하기 시작하는 애들을 보면 그때부터 이제 고등학교 때 가서 또 잘하는 아이들이 나오기 시작하죠. 그래서 우리 어머니들이 지금 올 겨울, 그렇죠, 마지막으로 해외여행도 한번 갔다 오셔야 되고, 애 공부하기 전에 캠핑도 가셔야 되고 하실 거 되게 많으신 시기예요. 그런데 그거는 여러 번 말씀드리지만 고등학교 가서 2학년 성적 안 나면 그때 가도 상관없어요. 왜냐면 그때부터는 이제 어느 정도 마음이 우리 아이의 그 진로가 방향이 잡힙니다. 네, 모두가 1등급일 수 없죠. 아까 황진본 선생님 말씀 들으면서도 저 느낀 게, 아, 공부는 저렇게 어렸을 때 체계적으로 하는 게 되게 스크랩도 봐보고 신문도 봐야 되는데 우리 아이들 계속 어디 보면 게임 아니면 텔레비전 요새 안 보죠. 그냥 게임하고 아니면 핸드폰으로 유튜브 보고 그리고 그냥 문제 풀고 학원 다니고 이런 시스템에서는 우리 아이가 이렇게 스스로 생각하고 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이 없죠. 근데 그런 것들을 세워주시는 시기가 오히려 저학년들이다라는 생각이 들고, 이제 황진본 선생님을 통한 저 수업도 너무 매력적이고, 또 하나는 수학도 감성수학은 아직은 오픈 안 했습니다. 그래서 1월 때부터 진행이 될 거고요. 이제 최종영 부원장님 감성수학팀하고 같이 들어가서 수업을 하실 거고, 감성수학은 이번 주 토요일 날 4시에 오픈 설명회를 진행합니다. 그래서 그 팀들이 직접 와서, 왜냐면 자기들 가르치는 사람이에요. 우리 최 부원장님도 가르치긴 하시지만 그 시스템, 그쪽 시스템으로 따라가시는 방법이세요. 그래서 오늘 보시더니 너무 좋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4시에, 토요일 날 4시에 직접 와서 들어보시는 것도 방법이시고, 초등 과정 안 합니다. 네, 초등 중에는 중등 과정이 되는 애들부터 받을 거예요. 그러니까 초등 과정은 안 하니까, 초등학교 저 5학년인데요. 중학교 2학년 풀고 있어요. 걔 받아요. 네, 그러니까 과정 자체가 중학교부터 시작하고 고학년으로 진행한다고 보시면 되고, 고등학교까지, 그러니까 중학교부터 고등학교 과정까지만 진행할 겁니다. 그래서 문의하시는 분 중에 초등은 이제 중등이 가능하신 학생들만 받는다는 거 잊지 마시고, 그다음에 올겨울 이제 12월입니다. 그죠? 크리스마스 다음 주고요. 그러면 이제 끝나요. 이번 달에 올해는. 그러면 그러니까 어머니들 귀한 시간 내줘서 감사한데 오늘 굉장히, 그쵸? 집에 있는 저도 울컥했어요. 제가 아까. 근데 저희 아들은 벌써 대학생입니다. 지났고요. 제가 아까 초등학교 때 공부시키십시오. 중학교 때 공부시키세요. 절대 이 시기 놓치시면 이제 건강하게 키우시면 됩니다. 나머지. 아유, 죄송합니다. 네, 기억해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나가시는 게 우리 윤 과장님, 어머니들 커피 쿠폰 하나씩 다 챙겨주세요. 어머니 따뜻한 제가 스타벅스 쿠폰 준비했습니다. 가시다가 은행 사거리에서 하나 가세요. 네, 감사합니다.